내년도부터 나와질 수 있는 소위 ASIC 반도체죠. 엔비디아나 AMD가 만들어주는 정해진 GPU 말고 구글의 TPU, 다른 회사의 NPU, 거기에는 메모리 반도체랑 연결 부위가 만들어집니다. 커스텀 메모리에 연결 부위까지 다 만들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 보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게 TSMC가 이나노 물량을 사실상 완판하면서 그 초과 수요가 삼성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 파운드리 어떤 국면에 있다고 보세요? 네, 이거는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 질문 주셨던 완판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소위 선단 공정의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TSMC는 넘어갈 수 없는 벽이 돼버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소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노하우인데요. 그러니까 그 보통 설계하는 회사, 패미스 회사가 저기 소위 얘기하는 뭐 시납시스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EDA 툴들이 있어요. 시납스 케이던스라고 하는 EDA 툴에 우리가 이제 설계자들이 설계를 막 할 때 요거를 누구 걸로 할래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이 있는데 TSMC는 모든 제품군의 모든 연결 부위에 2나노, 3나노 관련되어진 모든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계자 설계를 할 때 이걸 클릭을 막 해요. 클릭을 할 때 이거 어디 거 쓸 거야 라고 하는 게 정해졌단 말이죠. 근데 그런 라이브러리가 다 있어요. 5만 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실제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제대로 한 거는 10년 차가 됐네요. 2017년에 제대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아직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거나 기본 툴이 TSMC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 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수율 문제라고 하는 거가 이제 넘사벽이에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회사에서 파운드리 회사, 시스템 반도체 회사로 전환되는 상태였었던 거고, 그런데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수율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수율이 훨씬 어렵습니다. 네, 메모리는 칩 자체를 만들 때 칩에다가 자기가 설계 생산을 같이 하니까 칩에 디펙이 딱 떨어져서 이걸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칩에다가 좀 여유를 줘요. 설계해서. 예를 들면 3GB면은 여기다가 3.0맷을 줍니다. 그러면 디펙이 딱 떨어져도 이걸 지워버리는 소위 리커버리 해주게 되면 애를 양품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TSMC는 그럴 수가 없어요. 칩도 훨씬 더 설계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 회사가 TSMC의 분량까지 봐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율 확보가 훨씬 어려운데 근본적으로 수율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라인 팹 내의 기술 체계가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오래된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율 확보 측면은 하루이침에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사 보셨겠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겨우 얘기하면 4나노 수율이 70, 80% 된다는 얘기인데 4나노면 3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3나노, 2나노는 뭐 여러 수율 얘기가 있긴 하지만 잘 나올 때 있겠지만은 그게 아주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얘기됐다시피 이 라인의 팹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라인이 있으면 장비가 3,000대 들어가거든요. 3,000대가 들어가는 장비 한 대에 100원만 40개씩 울려 있어요. 그 다음에 장비 한 대에 얘네가 3,000대씩이 되는데 3,000대가 다 똑같이 뭔가 공정을 내려고 치면 장비 한 대가 부품 개수가 3만 개, ASML은 많은 건 6만 개가 넘거든요. 그럼 그것을 제대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역량은 사람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거를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TSMC가 꽉 차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룰을 보고 있는데 좋은 건 뭐냐? 바로 AI 반도체 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피지컬 레이로 넘어가면서 시스템 반도체의 대상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전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일단은 풍선 효과로서 꽉 차면 들어오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작년에 테슬라 수주를 받은 것처럼 TSMC가 신경 쓰지 않는 다른 분야들에 대한 새로운 AI,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쪽에 대한 그런 마켓에는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켓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한테 삼성 파운드리는 TSMC만큼의 설계와 양산 기술력은 없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기회가 새롭게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동률은 80%를 넘었고 이나노 수율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양산 기준선까지는 더 가야 한다는 평가도 있는데 지금 수율 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율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나눠보실 게 지금 삼성전자의 메인 프로덕트나 이익을 그다음 할 수 있는 거는 4나노 쪽의 수율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가동률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실제 뭐 성과급 이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적자 사업부들 돈 안 주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는 4나노 로직 다이를 만들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HBM이 있죠. 그 로직 다이를 굉장히 싸게 넘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손실을 파운드에서 얻어온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조정 필요한데 수율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3나노, 2나노 수율은 TSMC보단 보통 한 20% 정도 낮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평균 15% 정도 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얘기했다시피 뭐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건 있죠. TSMC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큰 메이커 물량이잖아요. 맞으면 이 전체 팹이 다 엔비디아 거야. 전체 팹이 애플 거야.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좀 무리하게 해서 선단 2나노, 3나노 팹이라고 하는 것을 수율이 안 올라가는데 삼성의 DX, 갤럭시 쪽에 많이 집중을 했죠. 근데 그거 하나 제외하고는 얘네들이 물량이 크지 않은 것들이 막 이것저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팹 하나 내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비 유지 보수나 수율 확보가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수율은 계속 올려줘도 계속 올려야겠지만 큰 커스터머들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4나노는 좀 안정화돼 있다. 그게 주로 캐시카우가 되는데 요것의 많은 물량을 로직 HBM 로직 칩에 뺏기고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돈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것도 얘기가 있고 나머지 3나노, 2나노는 계속 올려가고 있긴 하지만 TSMC보다는 아직까지 회복이 쉽지는 않다. 이것은 그냥 어떤 면에서 보시면은 투자하실 때 뭐 어떤 뭐 패널 분들이 얘기했을 때는 뭐 삼성전자 수율이 이제 다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안 됩니다. 실제로 어렵고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투자를 더 하고 엔지니어들 더 기술력을 더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더 많은 커스터머들을 확보를 해서 수율을 계속적으로 올려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거지 TSMC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점유율은 회복돼도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려면 수율이 더 올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흑자 전환 시점, 현실적으로 언제쯤으로 보세요? 아마도 4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때도 봐야겠는데요. 3분기 때는 실제로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결국으로 봤을 때는 이 4나노 쪽에 대한 어떤 물량이 확보가 되고 그게 이제 수율이 높기 때문에 양품이 높으니까 원가가 떨어지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 4분기 때로 보는 이유는 뭐 로직 다이 칩이 그쪽이 가장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쪽은 실제로 이 2나노 쪽을 수율 확보가 좀 어려운 쪽에서 만들었던 이런 쪽이 있어서 확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테일러 쪽이죠. 아까 얘기 드렸던 저기 테슬라 쪽입니다. 테슬라 쪽에서 진행되어지는 칩을 만들 때 근데 그쪽도 계약서상 어떤 마케팅 정도였지 아주 많은 이익을 맞게는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아주 빠르면 3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 4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공정의 3나노, 2나노들 말씀드렸지만 실제 패키지 쪽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젠슨 왕도 전영훈 부회장이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자기들의 자율주행 칩을 만들 때 패키지를 맡긴다 이런 측면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확보된다고 한다는 건 결국에는 삼성전자하고 TSMC가 유일하게 하는 게 어드밴스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TSMC는 코어스라고 얘기하죠. 4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칩, 웨이퍼,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이 3층을 만드는 기술인데 삼성전자는 i큐브라고 합니다. 그거를 i큐브 S, i큐브 R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성능 패키지 겁니다. 이쪽이 같이 돼야 돈을 잘 벌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좀 더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서 하여튼 한 4분기 목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마이너스 11억을 1년 만에 플러스 13억으로 만든 주식 투자 비결, 주식 왕초보도 가능합니다. 한 달 커피값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 삼성은 메모리 파운드리 기판을 함께 가진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 조합이 TSMC가 따라오기 어려운 차별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에 메모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파운드리는 워낙에 전 공정 파운드리겠죠. 이게 워낙에 TSMC가 앞서 있고 후공정 쪽도 이제 엄청나게 어드밴스드도 앞서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 빅테크 회사의 모든 물량의 가장 바틀렉은 결국에 TSMC의 파운드리 패키지에 있는 코어스의 물량입니다. 결국에 거기에 물량이
확보가 되면은 양산이 늘어나는 거겠죠.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이 특히 AI 반도체 시대 때 메모리가 파운드리화 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많이 보셨던 HBM도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삼성도 워낙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마케팅 인력들에서 상품 기획들을 되게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들 만나가지고 메모리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최적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는데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면은 뭐 단순히 삼성을 떠나는 게 아니라 메모리가 지금의 성능에 되게 중요한데 메모리하고 파운드리를 합쳐서 토탈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회사와 거꾸로 보시면 하이닉스를 보시면 어떻게 되죠? 메모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 메모리가 그냥 하나의 부품 취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었던 로직 다이라고 하거나 연결 부위를 이게 메모리가 만들어 줄 거냐,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 줄 거냐, 이게 지금 약간의 결투 상황이거든요. 내년도부터 나와질 수 있는 소위 ASIC 반도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가 만들어주는 정해진 GPU 말고 뭐 구글의 TPU, 다른 회사의 NPU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랑 연결 부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커스텀 메모리 만들어줄 때 커스텀 메모리에 연결 부위까지 다 만들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 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은 지금 이 조합에서 근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게 되냐, 아니면 TSMC가 여전히 TSMC 내부에서, 그러니까 TSMC가 부처님 손바닥에 든 거고 안에 놓을 거냐, 이 여부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건 보통 2027년 이 정도 전후로 가면서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 TSMC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늘 따라붙습니다. 정면 경쟁 상대인지 아니면 TSMC가 꽉 찼을 때의 보완제 위치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후자 보완제 위치는 실제로 맞고요. 저는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쟁할 필요는 별로 없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TSMC라는 회사도 갑작스럽게 언제 돈을 많이 벌게 됐느냐?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그 대만의 작은 회사, 그러니까 중저가 제품을 설계하는 회사랑 받았던 것 대비해서 결국에는 애플폰 걸 받으면서 이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빅테크 회사나 이 좋은 회사를 받게 돼서 그걸 제품으로 해가지고 계속 라인이 확장됐는데, 지금 손 안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만들어주는 것과 그다음에 인프라용의 GPU를 만들어주는 게 두 가지가 메인인데, 그렇지만 로봇으로 넘어간다 싶을 때 로봇의 피지컬 AI 에이전트까지 간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그쪽으로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메모리부터 얘기하셨던 기판까지 다 만들 수 있는 원스톱으로 토탈 솔루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보완제 플러스 신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역할, 그쪽으로 달려가는 게 다른 달리기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